백화점 명품관에서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나오는 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이소에 들러 2,000원짜리 건전지를 삽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소비의 양극단에 있는 두 공간을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가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다이소엔 있고 백화점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저가 상품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에는 치밀한 경제학적 원리와 인간 심리를 꿰뚫는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10분 후 여러분은 1,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를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두 공간이 파는 가치의 본질적인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백화점은 무엇을 팔까요? 바로 꿈과 지위입니다. 배블론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가격이 비쌀수록 과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잘 팔리는 현상이죠.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나 명품 매장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라는 단어죠. 반면 다이소는 철저하게 해결책을 팝니다. 욕실 타일 틈새의 곰팡이를 없애고 싶다. 엉킨 전선을 정리하고 싶다. 밋밋한 다이어리를 꾸미고 싶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을 단돈 몇천 원으로 해결해 주잖아요. 재미있는 건 다이소에만 있는 물건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기능의 파편화가 극대화되어 있다는 점이죠. 백화점 주방 코너에 가면 50만 원짜리 올인원 만능 냄비 세트를 팔지만 다이소에는 계란 노른자만 분리하는 도구, 사과 껍질만 깎는 도구, 파채만 써는 칼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비자가 느끼는 지불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50만 원은 큰 결심이 필요하지만 1,000원은 실패해도 괜찮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소에서 이게 정말 필요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일단 사서 써보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립스틱 효과의 변형입니다. 불경기일수록 큰 돈을 쓰는 대신 적은 돈으로 확실한 만족을 주는 사치품, 예를 들어 립스틱 같은 물건이 잘 팔린다는 이론인데요. 요즘 시대의 립스틱 효과는 다이소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집을 살 수 없고 차를 바꾸기도 힘들지만 다이소에서 예쁜 쓰레기통이나 캐릭터 인형을 사며 소소한 탕진잼을 느끼죠. 백화점에는 없는 만만한 행복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이소는 어떻게 그 가격을 유지할까요? 단순히 품질을 낮춰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규모의 경제와 박리담회라는 고전적인 원칙이 극한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은 입점업체에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물건 가격의 30에서 40%가 백화점의 몫이죠. 하지만 다이소는 대부분의 물건을 직접 매입하거나 제조업체의 사양을 정해서 주문 생산합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전 세계 2,000개가 넘는 매장에 깔릴 물량을 한 번에 주문하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100원 남길 걸 10원만 남겨도 100만 개를 팔면 이득이니까요. 이게 핵심인데요. 다이소에만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포장의 간소화입니다. 백화점 물건은 포장이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리본, 쇼핑백까지. 하지만 다이소 물건을 보세요. 비닐 한 장 혹은 제품 설명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의 100%가 제품의 기능에만 쓰이도록 만드는 경제적 장치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물건을 살 때 거품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제 소비자 심리 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다이소에는 있고 백화점에는 없는 것, 바로 보물찾기의 쾌감입니다. 백화점은 큐레이션의 공간입니다. MD들이 엄선한 최고의 물건을 가장 보기 좋은 조명 아래 전시해두죠. 우리는 그저 선택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어떤가요? 3만 가지가 넘는 물건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로 같은 통로를 돌아다니며 내가 몰랐던 물건, 내 문제를 해결해줄 기발한 아이템을 발견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계획에 없던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면 백화점은 대접받는 느낌을 팝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죠. 이 인건비와 서비스 비용이 모두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소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직원을 찾기도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 비용만큼 가격이 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고물가 상황,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 이 현상을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점심값 1만 원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생활 필수품에서라도 비용을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이소 화장품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얼굴에 바르는 건 비싼 거 써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성분을 분석해 보니 5천 원짜리나 5만 원짜리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알아버린 거죠. 이런 현상을 소비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이템 하나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소모품이나 생필품에는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지는 태도죠. 중간 가격대의 애매한 브랜드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이소엔 절대 없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백화점 명품은 한정판, 오픈런이라는 이름으로 희소성을 팝니다. 나만 가질 수 있다는 것, 남들은 쉽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가치의 핵심이죠. 하지만 다이소 물건은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이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다이소 물건을 잃어버려도 크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면 되니까요. 물건에 대한 애착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이소 물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낙수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소 물건은 다 중국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놀랍게도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거나 유통 판로가 없는 강소기업들에게 다이소는 기회의 땅이거든요. 백화점에 입점하려면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야 하지만 다이소는 오로지 품질과 가격만 봅니다. 덕분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백화점이 대기업 브랜드의 전쟁터라면 다이소는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다이소는 공간의 경제학에서도 백화점과 다릅니다. 백화점은 도심의 가장 비싼 땅, 랜드마크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슬세권, 즉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동네 구석구석에 파고듭니다. 접근성의 차이는 구매 빈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백화점은 한 달에 한 번 마음먹고 가지만 다이소는 퇴근길에 산책하다가 심심해서 일주일에 3번도 갑니다. 빈도가 잦으면 객단가가 낮아도 총매출은 엄청날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다이소 매장이 들어서면 그 주변 상권이 살아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이소에 가려고 모여들면서 주변 카페나 식당도 같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백화점이 하던 앵커 스토어 역할을 이제는 다이소가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중산층이 얇아지면서 적당히 비싸고 적당히 좋은 물건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더 고급화 전략으로 갈 것이고 다이소는 더 다양한 카테고리로 영역을 확장하겠죠. 최근에는 다이소에서 캠핑용품, 골프용품, 심지어 전자기기까지 팔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물건의 종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이 가성비라는 키워드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다이소의 1,000원이라는 가격표가 주는 착시 현상입니다. 싸다고 필요 없는 물건을 마구 담다 보면 결국 쓰레기만 늘어나고 지갑은 얇아집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 파산이 될 수도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백화점에서의 소비가 과실을 위한 것이라면 다이소에서의 소비는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가격의 장벽이 너무 낮아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뇌의 필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다이소에 있고 백화점엔 없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저가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품을 뺀 실용주의, 실패해도 좋은 자유,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백화점과 다이소를 오가는 것은 우리 안에 존중받고 싶은 욕구와 합리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경제활동의 일부니까요. 다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다이소에서 물건 하나를 집을 때 그저 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이 나에게 주는 진짜 효용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1,000원짜리 물건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1,000만 원짜리 물건에서도 그만한 이유를 찾아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내일 다이소에 가시게 된다면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수만 가지 물건들이 단순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라 치열한 경제 전쟁의 생존자들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